시와 책의 향기가 흐르는 낭만 카페입니다. 오늘은요,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이란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작가 무무는요, 필명 위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다 하네요. 그럼에도 그의 에세이는 여러 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소소하지만 평범한 일상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우며 큰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책 속에서요, 진정한 사랑은 늙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육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늙어가지만 사랑은 시간을 거슬러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던 남자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무수히 누볐고 무공훈장을 받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일제기 진저우 전투에서 여자는 남자의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다. 남자는 여자를 잊지 않았고 나중에 그녀와 결혼했다. 각지를 떠돌아다녀도 여자는 언제나 묵묵히 남자를 따랐고 수많은 고생과 인생의 부침을 그와 함께했다. 남자는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남자는 항상 여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반평생을 몸과 마음은 물론 사랑마저 군대에 바쳤기에 여자에게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이다. 퇴역한 지금 남자는 간부 휴양소에 묶으며 여자가 편안하고 안락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해주고 싶었다. 남자는 여자에게 말했다. 여보, 그동안 당신이 내 발을 씻겨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발을 씻겨주겠어. 여자는 웃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자는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물을 끓이고 가스 밸브 잠그는 것을 잊었고 집문 열쇠를 잃어버리기도 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소금 넣는 걸 깜빡하거나 넣었는데 또 넣는 경우도 많았다. 처음에는 나이를 먹어 그러려니 하고 두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간호사가 간부 휴양소 뒷마당에서 돌궐상에 엎드려 엉엉 울고 있는 여자를 찾기 전까지는 그랬다. 여자는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알츠하이머병 초기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머릿속에 의사의 말이 울려 퍼졌다. 되네티아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인데 환자의 기억과 성격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약이나 치료법이 없어요. 병세가 악화되면 과거 기억과 알던 사람을 서서히 잊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총탄에도 의연하게 맞섰고 문화 대혁명 때 혁명파의 잔악 무도함도 낙관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세상의 온갖 시련도 이겨냈던 남자는 삶과 죽음, 고해와 같은 인생에 대해 잘 알고 어떤 것도 자신을 놀라게 하거나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갑자기 자신이 늙고 힘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위풍당당하고 명망이 높았던 노군이는 젊은 의료진과 오랜 세월 함께한 늙은 전우들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누군데 나한테 잘해줘요? 여자는 가끔 이렇게 남자에게 묻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남자는 웃으면서 여자의 머리를 빗겨주고 얼굴과 발을 씻겨주었다. 여보, 난 당신 오빠야. 오래전 여자는 남자를 전쟁터에서 구해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텄다. 그때 여자는 얼굴을 붉히며 남자를 오빠라 불렀고 이후로 오랫동안 그를 그렇게 불렀다. 남자는 그 호칭에 익숙해졌다. 부대에서 집으로 돌아와 여자가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전쟁에서 크게 이긴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하지만 이제는 여자가 남자가 누구인지도 잊었고 그가 오빠라는 사실도 잊었다. 남자는 생전 처음으로 승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처절한 전투와 마주했으며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한다고 생각했다. 설사 100만 대군을 거느렸다 해도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전술을 갖고 있다 해도 질병 앞에서는 남자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질병은 무시무시한 강도처럼 한 사람의 감정과 영혼 그리고 기억을 앗아갔다. 50년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노부부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다.
군인 가족이 헤어졌다 다시 만나고 만났다 다시 헤어지는 일은 흔한 일이어서 남자와 여자는 달을 쳐다보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생활이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매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살면서도 가정의 따스함과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없었다. 여자는 이따금 기분이 우울할 때면 이유도 없이 눈물을 흘렸고 울면서 남자에게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남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여자를 꼭 껴안고 가볍게 토닥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무수한 날들이 지난 어느 날 간보향소 사람들은 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부부가 서로 손을 꼭 잡고 햇볕이 내리쬐는 오솔길을 걷는 모습을 보았다. 저녁놀이 칠 무렵 노부부는 정향나무 숲의 돌의자에 기대 앉았다. 편안하게 할아버지의 품에 기댄 할머니의 얼굴에는 때때로 소녀처럼 발그레한 홍조가 피어올랐다. 남자는 마음이 묘했다. 병이 여자를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남자는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지금의 두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한 연인처럼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남자에게 마침내 오랜 세월 여자에게 빚진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정중하게 자기 이름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고 여자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을 반짝이며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남자는 세월을 돌고 돌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다시 질풍노도의 기세로 전쟁터로 나가 죽음도 불사하는 연대장이 되었고 여자는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를 양쪽으로 닫고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걷는 야전병원의 간호사가 되었다. 남자는 길가의 데이지꽃을 꺾어 여자에게 주었다. 여자는 기뻐하면서도 당혹스러워하며 그것을 받았다. 남자는 활력 넘치는 젊은이에서 다시 쇠약한 노인으로 돌아왔을 때 꽃향기가 그윽하게 퍼지고 달빛이 비추는 가운데 젊은 청년처럼 서툴게 여자에게 키스했다. 여자는 부끄러운 듯 볼이 발그레해졌다. 그의 가을은 무척 짧았다. 첫눈이 흩날리는 날 두 사람은 간보향소에서 병실로 거처를 옮겼다. 남자는 기다란 복도를 사이에 둔 여자의 병실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때 남자는 이미 다리가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매일 지팡이를 짚고 여자를 보러 갔다. 남자는 살짝 떠는 손으로 창턱 위에 말라가는 꽃을 꺼낸 다음 이른 아침 산책할 때 이곳저곳에서 꺾어온 야생화를 하나하나 꽃병에 꽂았다. 여자는 낮 시간의 대부분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매일 이른 아침 남자가 오는 시간에 맞춰 눈을 떴다. 여자는 낯설고 친근한 눈빛으로 남자가 꽃을 빼낸 다음 다시 꽃을 꽂고 정리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남자는 지팡이를 침대 옆에 놓고 여자 곁에 앉아 손을 살포시 쥐고는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여자는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남자의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눈을 감은 채 다시금 깊은 잠에 빠졌다. 어느 날 병실 친구가 이슬이 내린 오솔길 옆에서 기절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손에는 가피어난 황금빛 데이지꽃이 꼭 쥐어져 있었다. 병상에 누운 남자는 기나긴 꿈을 꾸었다. 칠흑 같은 꿈 속에서 아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력을 다해 눈을 떠보니 눈부신 햇살과 방 안 가득 온화한 시선이 느껴졌다. 젊은 간호사가 남자에게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었고 여자가 보러 왔었다는 말을 전했다.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여자가 일어나 걸을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여자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여보라고 낮게 외치는 남자의 절규에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달빛이 환하게 밝았다. 아무도 남자가 반신불수의 몸을 이끌고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숨을 헐떡이면서 긴 복도를 걸어간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일어났던 일 또한 알지 못했다. 남자가 여자의 손을 쥐었을 때 환한 달빛 아래서 여자는 눈을 떴다. 여자의 눈은 크고 맑았으며 손은 따스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남자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이른 아침 사람들은 병실에서 노부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띠고 서로에게 기댄 채 두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달콤하고 매우 깊게 잠들어 있었다.